세상에. 아니, 5년 연애하고 지금 10년 넘게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의 이런 면이 어, 이제서야 눈에 보였단 말이야? 아니면 아내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아니, 마누라한테 이런 성향이 있었다고? 네.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머, 얘가 이런 게 있었네? 좀 놀랄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에게 의뢰한다면 그는 어떤 대답을 얘기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을 엮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에릭 프롬의 조교였던 그리고 국제 에릭 프롬 협회 이사이기도 한 라이너 풍크입니다. 네,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독일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이 저는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처음에는 전자책으로 읽다가, 좋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챕터 3개까지 읽었나? 아니면 2개까지 읽었나? 네, 안 되겠다. 이 책은 직접 사서 줄 치면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음,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네,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서문만 읽어도,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 책의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맨 끝에 가다 보니까는, 이게 뒤에 번역이 조금 이상한 건가? 아니면, 아, 뭐 논리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게 좀 아쉬웠지만 네,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서 4.5점을 줄 수 있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의 제목을 여전히를 빼면은 더 사람들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삶을 사랑하는가? 이게 더 확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냥 약간은 우리가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사랑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하면 어, 과연 우리가 사랑을 한 적이 있었나 삶을 근데 여전히 사랑하는가 질문하니까 이게 더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표지의 그림도 이게 강강술래 느낌 나서 네, 좀 다른 그림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인사이트, 통찰력이 뛰어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이제 서문 6페이지 보면은 프롬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1950년대부터 이미 우리는 이제 삶을 사랑하며 살아있다고 느끼는 능력이 점차 줄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막 산업이 부흥하면서 그러면 경쟁에서 치열하게 내 제품이 선택을 받으려면 간택 받으려면 마케팅이 치열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너 이거 꼭 필요해. 너 이거 안 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많이 자극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책에서는 이제 팔다 우리의 인성까지 팔아야 되는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좀 인상적인 걸 꼽자면 저는 창의적인 삶 이 부분이 곱씹어 보게 되었는데요. 음, 내가 남편의 이런 면을 몰랐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에릭 프롬은 창의성이 부족하셨군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6페이지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창의성이란 보고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대답하는 능력이다. 그러려면 먼저 이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려면 왜곡이나 투영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온전히 되려면 내면적으로 성숙해야지 왜곡 없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왜곡해서 남편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인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 창의성이 부족한 것이었나? 그러면서 이 창의성이 좀 발달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세 번째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갈등을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감탄이 나온다. 누군가와 같이 꼭 동조해야 될 것 같은 우리 살면서 그런 압박감들 느끼지 않나요? 네. 근데 그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상황 중심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동조하지 않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173페이지, 13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이를 볼 때, 내 욕심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투영하는 것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또 왜곡해서 보고 있는 건 없는지. 일단 제대로 잘 봐야지, 정말 창의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혼돈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볼 때 이걸 좀 창의적으로 보고,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반응을 좀 보이자. 네. 그런 걸 한 번 더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온전히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다. 용기 없이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고 만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 확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창의성은 없다. 그래서 그래,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내가 바라보고 내 것 없이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교육,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창의성 교육, 요것도 말은 맞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독자성 교육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나의 눈으로 독자적으로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나 혼자 독립을 해서 독자적으로 그걸 인지하고 대응, 반응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 때 이 독자성을 잘 키우는 교육이 삶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것. 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신상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마케팅, 상품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에릭 프롬이 이 책에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네, 인생에 대해서 사고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기가 참 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글귀가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이 문장을 꼽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릭 프롬의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책이 궁금할 땐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북 클럽.